혹시 대화할 때마다 상대방의 마음을 제대로 움직이지 못해 답답하신 적 있으신가요? 서울대학교 언어학과 조사에 따르면 한국인의 약 73%가 대화 중 적절한 단어를 찾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다고 합니다. 출근길 지하철에서, 회사 회의실에서, 친구들과의 저녁 자리에서 우리는 종종 말하고자 하는 바를 제대로 전달하지 못해 속상합니다. 특히 SNS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품격 있는 대화 능력은 성공과 행복을 좌우하는 핵심 역량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말을 예쁘게 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방법을 몰라 고민합니다. 대화의 품격을 높이려면 어떤 단어를 선택해야 할까요? 상대방의 마음을 움직이는 말하기 비법은 무엇일까요? 사실의 성현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품격 있는 대화의 비밀을 간파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지혜를 통해 우리는 말 한마디의 무게와 가치를 깨닫고 진정한 소통의 기술을 배울 수 있습니다. 오늘은 말을 예쁘고 품위 있게 하는 기술에 관한 5가지 명언과 그 실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특히 마지막에 소개할 공자의 명언은 여러분의 대화 품격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첫째, 고대 그리스 철학자 소크라테스의 명언입니다. 말하기 시작하면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 볼 수 있다. 소크라테스는 기원전 469년에서 399년 고대 그리스 아테네에서 활동한 서양 철학의 아버지입니다. 그는 평생 글을 쓰지 않고 대화를 통해서만 가르침을 전했습니다. 이 명언은 아고라 광장에서 청년들과 토론하던 중에 나온 말입니다. 어느 날 한 청년이 화려한 수사와 현란한 어휘로 자신의 견해를 늘어놓자 소크라테스가 조용히 이 말을 했다고 전해집니다. 당시 그리스 사회는 웅변수를 중시했지만 소크라테스는 진정한 지혜는 화려한 말솜씨가 아니라 진실된 마음에서 나온다고 믿었습니다. 그는 제자들에게 너 자신을 알라고 가르치며 말은 그 사람의 영혼을 비추는 거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오늘날 이 명언은 우리가 사용하는 말이 곧 우리의 인격과 품성을 드러낸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현대 심리학에서도 언어 분석을 통해 성격을 파악하는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스티브 잡스는 애플 프레젠테이션에서 항상 단순하고 명확한 단어를 선택했습니다. 복잡한 기술 용어 대신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일상어를 사용하여 청중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1984년 매킨토시 발표회에서 그는 컴퓨터를 집과 같은 친근한 공간이라고 표현하며 기술과 인간의 거리를 좁혔습니다. 그의 프레젠테이션은 기술 발표가 아닌 이야기 시간처럼 느껴졌고, 이는 애플이 단순한 기술 회사가 아닌 라이프스타일 브랜드로 자리 잡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최근 한 대기업 인사팀장은 면접에서 지원자들의 말투와 단어 선택을 통해 성품을 파악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상대방을 배려하는 공손한 표현을 쓰는 지원자들이 실제 업무에서도 협업 능력이 뛰어나다고 합니다. 한 지원자는 면접 중 계속해서 저희 팀, 함께라는 표현을 사용했고, 이는 협력적 성향을 보여주는 좋은 신호였다고 평가받았습니다. 반대로 나, 제가라는 표현만 쓰는 지원자는 개인주의적 성향이 강해 팀워크에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심리학자 알버트 메라비안의 연구에 따르면 대화에서 단어 선택이 차지하는 비중은 7%에 불과하지만 그 7%가 상대방의 첫인상을 결정한다고 합니다. 특히 첫 만남에서 사용하는 단어들은 상대방의 무의식에 깊이 각인되어 이후 관계 형성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긍정적인 단어를 많이 사용하는 사람은 긍정적인 사람으로, 부정적인 단어를 자주 쓰는 사람은 부정적인 사람으로 인식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실천법으로는 먼저 일상 대화에서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부탁드립니다라는 기본 예의 표현을 자주 사용해 보세요. 이런 표현들은 상대방에게 존중받는다는 느낌을 주어 대화 분위기를 부드럽게 만듭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감사하다는 표현을 자주 쓰는 사람들이 대인관계 만족도가 40%더 높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부정적인 단어보다는 긍정적인 표현으로 바꿔 말하는 연습을 하세요. 예를 들어 힘들다 대신 도전적이다, 문제가 있다 대신 개선할 점이 있다, 실패했다 대신 좋은 경험을 했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런 언어 습관은 자신의 마음도 긍정적으로 바꾸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좋은 영향을 미칩니다.
마지막으로 대화 중에 상대방의 이름을 적절히 부르며 존중의 마음을 전달해 보세요. 김 과장님, 좋은 아이디어네요. 정말 통찰력이 뛰어나시네요처럼 이름을 부르며 긍정적 피드백을 주면 상대방과의 유대감이 깊어집니다. 이런 작은 언어 습관이 쌓여 여러분의 인격과 품성을 높여줄 것입니다. 여러분은 대화할 때 상대방의 마음을 고려한 단어를 선택하신 적 있으신가요? 둘째, 프랑스 작가 앙투안 드 생텍쥐페리의 명언입니다. 언어는 오해의 근원이다. 생텍쥐페리는 1900년에서 1944년까지 살았던 프랑스의 비행사이자 작가로 어린 왕자의 저자로 유명합니다. 이 명언은 바로 그 어린 왕자에 등장하는 문구입니다. 사막의 불시착한 비행사가 어린 왕자와 대화하면서 깨달은 진리입니다. 어린 왕자가 다른 별에서 온 이야기를 하자 비행사는 처음에는 이해하지 못했지만 점차 언어 너머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게 됩니다. 생텍쥐페리 자신도 비행사로서 여러 나라를 다니며 언어와 문화의 차이로 인한 오해를 자주 경험했습니다. 그는 진정한 소통은 단어가 아니라 마음으로 하는 것이라고 믿었지만 동시에 언어의 한계를 인정했습니다. 현대 사회에서 이 명언은 명확하고 정확한 의사소통의 중요성을 일깨워줍니다. 우리가 무심코 사용하는 애매모호한 표현들이 얼마나 많은 오해를 불러일으키는지 보여줍니다. 디지털 시대에는 문자 메시지나 이메일처럼 비언어적 단서가 없는 소통이 늘어나면서 오해의 가능성은 더욱 커졌습니다. 이모티콘과 이모지가 생겨난 것도 텍스트만으로는 감정을 전달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삼성그룹 이건희 전 회장은 회의에서 늘 구체적이고 명확한 표현을 요구했습니다. 빨리 처리하세요보다는 오늘 오후 3시까지 완료해주세요라고 구체적으로 지시했다고 합니다. 한 번은 임원이 곧 처리하겠습니다라고 보고하자 고질한 게 정확히 언제인가라고 되물었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또 다른 일화로 한 임원이 대략적으로 준비했습니다라고 보고하자 대략이란 단어는 경영에 없다며 정확한 수치를 요구했다고 합니다. 이런 엄격한 언어 사용 덕분에 삼성은 세계적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한 부부 상담가는 대부분의 부부 갈등이 애매한 표현 때문에 생긴다고 지적합니다. 집안일 좀 도와줘요라는 말보다 설거지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어요라고 구체적으로 부탁할 때 갈등이 줄어든다고 합니다. 실제로 한 부부는 구체적 요청하기 규칙을 정한 후 다툼이 70%나 감소했다고 합니다. 최근에는 좀 일찍 들어와요라는 애매한 표현 대신 8시까지는 집에 와주세요라고 명확히 요청하는 것만으로도 많은 갈등이 해결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언어학자 노엄 촘스키는 모든 언어에는 깊은 구조와 표면 구조가 있다고 설명하며 우리가 의도한 깊은 의미가 표면적 말로 정확히 전달되지 않을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특히 감정이 섞인 대화에서는 이런 불일치가 더욱 커진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괜찮아요라는 말은 상황에 따라 정말 괜찮다는 의미일 수도, 화가 났지만 참고 있다는 의미일 수도 있습니다. 실천법으로는 먼저 추상적인 표현보다는 구체적인 단어를 사용하세요. 예를 들어 좋아요보다는 창의적이에요, 체계적이에요, 배려심이 깊어요, 설득력이 있어요처럼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회의에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보다는 3번 항목에 예산을 10% 줄일 필요가 있습니다라고 구체적으로 말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다음으로 중요한 대화에서는 상대방에게 제가 이해한 게 맞나요라고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이는 액티브 리스닝이라 불리는 기법으로 오해를 줄이고 신뢰를 쌓는 데 효과적입니다. 제가 들은 바로는 이런 의미로 이해했는데 맞나요라고 확인하면 상대방도 자신의 의도가 제대로 전달됐는지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감정을 표현할 때도 화가 난다보다는 실망스럽다, 서운하다, 걱정된다, 불안하다처럼 구체적인 감정 단어를 사용해 보세요. 이렇게 하면 상대방이 여러분의 마음을 더 정확히 이해할 수 있고 적절한 반응을 보일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여러분은 대화 중에 오해를 막기 위해 의도적으로 명확한 표현을 사용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셋째, 조선시대 학자 이황의 명언입니다. 경솔한 말 한마디가 평생의 화근이 된다. 퇴계 이황은 1501년에서 1570년까지 살았던 조선시대 최고의 성리학자입니다.
그는 도산서원을 세워 많은 제자를 가르쳤고 특히 언행에 있어서 신중함을 강조했습니다. 이 명언은 제자들에게 말의 무게와 책임감을 가르치며 남긴 가르침입니다. 당시 조선 사회는 유교적 예법을 중시했고 특히 선비들에게는 말과 행동의 일치를 요구했습니다. 이왕은 자신도 하루에 3번씩 자신의 언행을 돌아보며 반성했다고 전해집니다. 그는 말이란 화살과 같아서 한 번 쏜 화살은 다시 주워 담을 수 없다고 가르쳤습니다. 오늘날 이 명언은 SNS 시대에 더욱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한 번 내뱉은 말, 한 번 올린 글은 영원히 인터넷에 남아 우리의 발목을 잡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디지털 발자국이라 불리는 온라인 기록들은 수십 년이 지나도 검색 가능하며 이는 개인의 평판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인공지능 시대에는 모든 디지털 기록이 분석되고 평가될 수 있어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은 연설 전에 항상 모든 단어를 신중하게 검토했다고 합니다. 특히 인종이나 종교와 관련된 표현은 더욱 조심스럽게 선택했는데 이는 대통령의 한마디가 국가 전체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었습니다. 2008년 대선 캠페인 중 목사 논란이 일었을 때도 신중하게 준비한 연설로 위기를 넘겼습니다. 그는 연설문 작성에 평균 20시간 이상을 투자했으며 특히 민감한 주제일수록 더 많은 시간을 들였다고 합니다. 최근 한 대기업 임원이 회식 자리에서 무심코 한 성차별적 발언이 녹음되어 SNS에 퍼지면서 사임하게 된 사례가 있습니다. 이는 사적인 자리에서도 말을 신중히 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그 임원은 30년간 쌓아온 경력이 단 한마디 말실수로 무너졌다며 후회했습니다. 비슷한 사례로 한 정치인은 과거 대학 시절 했던 발언이 20년 후에 발굴되어 공직에서 물러나야 했습니다. 이처럼 디지털 시대에는 모든 말이 기록되고 보존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언어학자 데버러 테너는 대화의 90%는 말하기 전에 생각하지 않고 나온다며 이것이 많은 갈등의 원인이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감정적으로 격해진 상태에서는 이성적 판단력이 떨어져 후회할 말을 하기 쉽다고 경고합니다. 뇌과학 연구에 따르면 감정이 격해지면 전두엽의 기능이 저하되어 충동적인 말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실천법으로는 먼저 화가 났을 때는 10초를 세고 나서 말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감정이 격해졌을 때 즉각적으로 반응하면 후회할 말을 하기 쉽습니다. 심호흡을 하며 10까지 세는 동안 감정이 가라앉고 이성적 사고가 회복됩니다. 이 방법은 앵거 매니지먼트라고 불리며 많은 기업에서 직원 교육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중요한 대화나 메시지를 보내기 전에는 한 번 더 읽어보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어떻게 들릴지 생각해보세요. 특히 비판이나 지적이 담긴 내용은 더욱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이메일을 보내기 전에는 24시간 규칙을 적용해보세요. 감정적으로 쓴 이메일은 하루 동안 보관했다가 다시 읽어보고 보내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험담이나 비난의 말은 아예 입에 담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 말은 결국 자신에게 돌아오기 마련이며 인간관계를 해치는 지름길입니다. 특히 직장에서는 동료나 상사에 대한 험담을 절대 하지 마세요. 그 말이 돌고 돌아 본인에게 돌아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여러분은 말하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하는 습관을 실천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오늘부터 당장 실천해 보실 쉬운 과제는 감정적으로 격해졌을 때 심호흡을 하고 10초를 센 다음 말하기입니다. 넷째, 미국의 심리학자 데일 카네기의 명언입니다. 상대방의 이름을 기억하고 부르는 것은 그에게 줄 수 있는 가장 달콤한 칭찬이다. 데일 카네기는 1888년에서 1955년까지 살았던 미국의 작가이자 강사로 인간관계론의 창시자로 불립니다. 이 명언은 그의 대표작 인간관계론에 나오는 구절입니다. 카네기는 수많은 성공한 사업가들을 연구하면서 그들의 공통점 중 하나가 상대방의 이름을 정확히 기억하고 자주 부른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이름이 개인에게 가장 중요한 소리라고 표현했으며 이는 심리학적으로도 입증된 사실입니다. 카네기 자신도 수천 명의 이름을 기억하는 비법을 개발했고 이를 통해 폭넓은 인맥을 형성했습니다. 현대 사회에서 이 명언은
존중과 관심의 표현으로 해석됩니다. 누군가의 이름을 기억하고 부른다는 것은 그 사람을 특별하게 여긴다는 신호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디지털 시대에 면대면 소통이 줄어들면서 이런 개인적 관심 표현의 가치는 더욱 높아졌습니다. 이름을 부르는 행위는 나는 당신을 개인으로서 인정하고 존중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빌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은 한 번 만난 사람의 이름을 몇 년이 지나도 기억하는 것으로 유명했습니다. 이런 능력 덕분에 많은 사람들이 그를 친근하게 느꼈고, 이는 그의 정치적 성공의 비결 중 하나였습니다. 백악관 직원들은 그가 수천 명의 이름과 가족사까지 기억한다며 놀라워했다고 합니다. 클린턴은 매일 밤 그날 만난 사람들의 이름과 특징을 노트에 정리하는 습관이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이런 노력이 그를 국민들에게 사랑받는 대통령으로 만들었습니다. 한 호텔 지배인은 고객의 이름을 기억하고 환영 인사를 하는 것만으로도 재방문율이 40%나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고객들은 자신을 기억해주는 호텔에 특별한 애착을 느낀다고 합니다. 리츠칼튼 호텔은 직원들에게 고객 이름 암기를 의무화하여 최고급 서비스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직원들은 고객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며 체크인할 때 안녕하세요, 김철수님,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라고 인사합니다. 이런 개인화된 서비스가 리츠칼튼을 세계 최고의 호텔 브랜드로 만들었습니다. 신경과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자신의 이름을 들을 때 뇌의 보상 중추가 활성화된다고 합니다. 이는 우리가 본능적으로 자신의 이름에 긍정적 반응을 보인다는 증거입니다. MRI 검사 결과 이름을 들을 때 도파민 분비가 증가하여 기분이 좋아진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또한 이름을 불러주는 사람에 대한 호감도가 평균 35%더 높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실천법으로는 먼저 새로운 사람을 만났을 때 그 사람의 이름을 3번 이상 반복해서 불러보세요. 예를 들어, 김철수님, 만나서 반갑습니다. 철수님은 어떤 일을 하시나요? 철수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처럼 대화 속에 자연스럽게 이름을 넣는 것입니다. 심리학자들은 이름을 3번 이상 부르면 기억에 오래 남는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명함을 받았다면 뒷면에 그 사람의 특징이나 대화 내용을 간단히 메모해 두세요. 안경 쓴 분, 마케팅 전문가, 딸이 대학생, 골프를 좋아함처럼 기억하기 쉬운 단서를 적어두면 다음 만남에서 유용합니다. 이런 메모는 데이터베이스처럼 활용할 수 있어 인맥 관리에 큰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문자나 이메일을 보낼 때도 안녕하세요보다는 철수님, 안녕하세요처럼 이름을 넣어 시작하세요. 이렇게 하면 상대방은 자신이 특별히 기억되고 있다고 느낍니다. SNS에서도 댓글을 달 때 상대방의 이름을 부르면 더 친밀한 관계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대화할 때 상대방의 이름을 의식적으로 불러본 적 있으신가요? 이번 주에 실천해 보실 중간 난이도 과제는 하루에 최소 5명의 이름을 불러가며 대화하고 새로 만난 사람의 이름과 특징을 수첩에 기록하기입니다. 다섯째, 중국의 대사상가 공자의 명언입니다. 군자는 말을 삼가고 행동을 민첩히 한다. 공자는 기원전 551년에서 479년까지 살았던 중국 춘추 시대의 사상가이자 교육자입니다. 이 명언은 논어에 기록된 것으로 공자가 제자들에게 가르친 군자의 덕목 중 하나입니다. 어느 날 제자 자공이 군자란 무엇입니까? 라고 묻자 공자가 이렇게 답했다고 합니다. 당시 중국은 혼란기였고 말만 앞세우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공자는 진정한 지도자는 말보다 행동으로 보여주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실천 없는 말은 빈 그릇과 같다고 가르쳤으며 제자들에게 항상 언행일치를 강조했습니다. 현대적으로 해석하면 이 명언은 말보다 행동이 앞서야 한다는 것, 그리고 말을 할 때는 신중해야 한다는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품격 있는 대화의 핵심은 적게 말하고 많이 듣는 것이라는 가르침입니다. 이는 현대 리더십 이론에서도 서번트 리더십, 경청의 리더십으로 재해석되고 있습니다. 특히 정보화 시대에는 말의 홍수 속에서 진정성 있는 경청이 더욱 귀한 가치가 되었습니다. 워런 버핏은 회의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듣는데 할애한다고 합니다. 모든 사람의 의견을 충분히 들은
후에야 자신의 견해를 간결하게 표현하는데 이런 태도가 그를 세계 최고의 투자자로 만들었다고 평가받습니다. 그는 말이 은이라면 침묵은 금이다라는 격언을 자주 인용한다고 합니다. 버핏은 주주총회에서도 대부분의 시간을 주주들의 질문을 듣는데 할애하며 자신의 답변은 핵심만 간단히 전달합니다. 이런 경청의 자세가 그의 투자 철학인 가치 투자의 근간이 되었다고 분석됩니다. 한 대기업 CEO는 직원들과의 대화에서 70%는 듣고 30%만 말한다는 원칙을 지킨다고 합니다. 이를 통해 직원들의 진짜 생각을 파악하고 더 나은 결정을 내릴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실제로 이 CEO가 경영하는 회사는 직원 만족도가 업계 최고 수준입니다. 그는 매주 직원들과의 라운드 테이블 미팅을 진행하며 이 시간에는 자신의 발언을 최소화하고 직원들의 의견을 경청합니다. 이런 소통 방식이 혁신적인 아이디어의 원천이 되었다고 합니다. 하버드 경영대학원의 연구에 따르면 성공한 리더들의 공통점은 말하기보다 듣기를 더 잘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평균적으로 대화 시간의 80%를 듣는데 사용한다고 합니다. 또한 이들은 질문을 통해 상대방의 생각을 이끌어내는데 탁월했습니다. 연구진은 경청 능력이 리더십의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라고 결론지었습니다. 특히 복잡한 의사결정 상황에서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듣는 리더가 더 나은 결정을 내린다는 것이 통계적으로 입증되었습니다. 실천법으로는 먼저 대화할 때 상대방이 말을 끝낼 때까지 기다리는 습관을 들이세요. 말을 끊고 끼어들고 싶은 충동이 들더라도 참고 끝까지 들어주는 것입니다. 이는 상대방에게 존중받는다는 느낌을 주어 더 깊은 대화를 이끌어냅니다.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사람들은 자신의 말을 끝까지 들어주는 상대에게 더 많은 신뢰를 보인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상대방의 말을 들은 후 제가 이해하기로는 이런 의미신가요라며 요약해서 확인해 보세요. 이는 경청했다는 증거이자 오해를 방지하는 방법입니다. 또한 상대방도 자신의 생각을 정리할 기회를 얻게 됩니다. 이런 반영적 경청 기법은 상담 심리학에서도 널리 사용되며 대화의 질을 크게 향상시킵니다. 마지막으로 하루에 한 번은 10분 이상 누군가의 이야기를 중단 없이 들어주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가족의 하루 일과 친구의 고민, 동료의 아이디어를 온전히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관계가 깊어집니다. 이때 핸드폰을 내려놓고 상대방과 눈을 맞추며 고개를 끄덕이는 등의 비언어적 신호로 경청하고 있음을 표현하세요. 여러분은 대화에서 말하기보다 듣기에 더 집중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오늘부터 도전해 보실 높은 난이도 과제는 일주일 동안 매일 한 사람과의 대화에서 자신의 말하는 시간을 전체 대화의 30% 이하로 줄이고 그 경험을 일기에 기록해 보기입니다. 오늘 알아본 말을 예쁘고 품위 있게 하는 기술에 관한 5가지 명언들은 우리의 대화 품격을 한층 높여줄 지혜들입니다. 소크라테스의 말이 곧 그 사람이라는 가르침부터 공자의 군자는 말을 삼가고 행동을 민첩히 한다는 가르침까지 이 모든 지혜는 결국 하나로 기결됩니다. 바로 상대방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마음이 품격 있는 대화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제 일상으로 돌아가실 겁니다. 내일 아침 출근길에서, 동료와의 회의에서, 가족과의 저녁 식탁에서 여러분은 오늘 배운 명언들을 떠올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실천하기 시작하실 겁니다. 화가 났을 때 10초를 세고 상대방의 이름을 부르며 말하기보다 듣기에 집중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작은 변화들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힘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꾸준히 실천하다 보면 어느새 품격 있는 대화가 자연스러워질 것입니다. 실제로 이 명언들을 실천한 사람들은 놀라운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한 30대 직장인은 상대방의 이름을 부르며 대화하기 시작한 후 팀원들과의 관계가 눈에 띄게 좋아졌다고 합니다. 회의에서도 자신의 의견이 더 잘 받아들여지고 동료들이 먼저 조언을 구하러 온다고 합니다. 특히 상사와의 관계가 개선되어 업무 평가에서도 좋은 결과를 얻었다고 합니다. 그는 단순히 이름을 부르는 것만으로도 이런 변화가 가능하다는 사실에 놀랐다고 말합니다. 한 주부는 가족들과 대화할 때 구체적인 표현을 사용하기 시작한 후 가정 분위기가
훨씬 화목해졌다고 합니다. 애매한 표현으로 인한 오해가 사라지고 서로의 마음을 더 잘 이해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특히 사춘기 자녀와의 관계가 크게 개선되었는데 명확한 소통을 통해 서로의 기대와 한계를 분명히 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녀도 엄마가 자신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준다고 느끼면서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특히 공자의 가르침을 실천한 한 CEO는 말을 줄이고 경청하기 시작한 후 회사 매출이 30%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직원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쏟아져 나왔고 이직률도 현저히 감소했다고 합니다. 그는 경청이 단순한 미덕이 아니라 경영의 핵심 전략이라는 것을 깨달았다고 말합니다. 직원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면서 혁신적인 제품 개발로 이어졌고 이는 곧 매출 증가로 연결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이제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말 한마디가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오늘부터라도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오늘 소개한 3가지 실천 과제를 난이도별로 도전해 보세요. 쉬운 과제부터 시작해서 점차 난이도를 높여가며 실천하다 보면 여러분의 대화 품격이 놀랍게 향상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과 대화하고 싶어 하고 여러분의 의견을 존중하게 될 것입니다. 말의 품격이 곧 그 사람의 품격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구독하시면 삶의 지혜와 명언에 관한 귀중한 내용을 계속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경청의 기술에 대한 위인들의 명언을 더 깊이 있게 알아볼 예정입니다. 오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